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조수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탈북민 가운데서 1호 변호사 이영현 변호사와 함께 탈북까지 오는 뭔가 가슴 아팠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영현 변호사 그리고 통일기자단 백은규 16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탈북민으로서 탈북자 네네. 출신으로서 변호사하는 게 이게 좀 힘들더라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예. 동료들 다 아세요? 그렇죠. 예. 네. 뭐 변호사 이제 뭐 친구들 다 알고 있고, 예. 그리고 뭐 모르더라도 뭐 탈북민이기 때문에 뭐 서럽다든지 힘들었다든지 아니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 저는 이분이 왜 잘 됐는지 알겠어요. 우리 백은규 기자님도 아셔야 되는 게 이분이 우리가 힘들거나 했을 때 뭐 내가 여자라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뭐 이래서 그런가 생각할 수 있는데 컴플렉스가 하나도 없어. 예. 그냥 힘든 거야 원래.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셔서도 잘 되신 게 아닌가 생각. 제가 꿈보다 해몽이 좋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긍정적인 마인드 때문에 잘 되신 것 같습니다. 법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법하고 남한의 법을 좀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10대 때였기 때문에 잘은 몰랐겠지만, 근데 궁금한 게 북한에 판사나 검사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변호사라는 게 존재할까? 예, 변호사도 존재합니다. 있긴 있어요. 예, 그 소련식의 어떤 변호사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3년도에 새로운 북한식의 어떤 변호사 제도를 하나 이제 만들고 법도 이제 전면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변호사가 제가 알기로 한 500명 정도 꽤 있네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의 변호사의 어떤 사명,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어떤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 그렇죠. 구해주는 거잖아요. 구해주고 그런 역할이 이제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의 변호사는 그래서 형사사건을 맡았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이분을 설득을 해서 자백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럼 변호사가 아니고 공안 아닌가요? 공안? 그래서 사실 사실 문제가 많죠. 오히려 재판 받을 때도 검사처럼 질문을 하고 답을 유도하고 그래서 유죄 판단을 받게끔 그러니까 조력하는 오히려 반대쪽에 조력하는 역할들을 많이 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부분 탈북민들의 어떤 증언 내부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재판 정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변호사도 나를 유죄를 만들게 하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놓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변호사분들은 북한인 변호사분들은 돈을 받나요? 이렇게 한국처럼? 그래서 뭐 공선하고는 뭐 사선이 있는데요. 공선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을 테고 국가에서부터 이제 뭐 받는 건데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사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좀 일반 의뢰인들로부터 조금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그걸로 뭐 수익이 얼마 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실 한국의 변호사는 법조인들, 판사,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자격 시험 제도가 있는데. 북한은 그 변호사법에는 자격 시험을 이제 두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거나 판사 검사가 되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거기는 그냥 간부 사업이라고 해갖고요. 그냥 자격을 줍니다, 그냥. 그러니까 보직 같은 거네요. 그냥 뭐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러면 한국에서는 사실 법조인 하면 굉장히 꿈의 직업이잖아요. 또 엘리트기도 하고. 근데 북한에선 이미지가 그렇진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그냥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검사가 될 수 있고요. 법을 몰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고요. 판사가 될 수 있고 인민 참신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성이 된 어떤 그 사법 시스템이 재판이나 인권 보호를 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의문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법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백은규 기자님은 법조에 관심이 많아서 또 이영현 변호사님을 콕 집어서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어떤 점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일단 통일부 기자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북한이 참 인권에 되게 둔감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둔감한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상 거의 뭐 변호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법 이외에 그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권을 탄압하는 좀 가장 대표적인 법 중 하나라 들었고 표면적으로나마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북한 헌법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은 헌법 위에 더 강한 법이 많은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말씀하신 평양문화보호법, 사실 평양의 어떤 평양 언어가
표준어, 북한에서는 표준어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쓰고 북한에서는 남한을 괴뢰라고 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괴뢰인 거죠. 괴뢰, 뭐 반동, 뭐 저도 이제 네. 괴뢰가 된 네, 거고요. 네. 우리는 연인 사이에 뭐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빠 얼마나 자기야. 좋은 단어입니까, 여러분? 예, 네.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죠. 그렇죠. 예, 누구나 쓸 수 있는 네. 거고. 근데 그런 거를 쓰는 것 자체를 이제 금지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단어를, 그런 용어들을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도 안 되고 전파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하면 이 법을 위반을 하면 여기도 사실 사형까지 이런 괴뢰 용어를 사용을 하면 북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도 사실 뭐 인권을 보장하고 이런 사실 문구는 들어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그게 지켜지지도 않고요. 예, 그리고 북한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또 규범들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김일성, 지금은 죽었지만 김일성 이제 말씀, 교시, 그리고 김정일 죽었지만 김정은의 어떤 죽기 전에 한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야, 성경. 그렇죠. 예, 그 최고의 규범인 거예요. 그리고 와우. 그 외에도 뭐 당규약이라든지 그리고 그 10대 원칙이라고 네. 해서 어떤 북한의 어떤 그 유일영도 어떤 수령의 유일영도 체계의 어떤 확립을 한 어떤 그 규범이거든요. 이제 그 규범들이 헌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예, 갖다 그래서 붙이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탈북민 출신 이영현 변호사와 함께 2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통일 담당을 하면서 탈북민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할 때는 정말 약간 정말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예. 우리랑 좀 차이가 있었어요. 예. 조금은 외적이나 말씀하시는 거나. 예. 근데 요즘에 만나면 나오시는 분들이 예. 나보다 나만에 더 오래 사신 것 같아. 굉장히 벽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예.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자, 오늘 저 2회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참 네.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예, 또 오랜만에 또 이런 그 방송 앞에서 저의 어떤 과거를 또 얘기하고 앞으로의 또 비전들까지 또 공유할 수 있어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통일 담담의 영상이 뭐 탈북민 분들에게는 정말 큰 용기가 되고 저희들에게도 탈북민들을 이해하는 더 소중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통일 담담은 통일의 희망과 과제를 담아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담담.